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강황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혹시 강황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데도 왠지 모르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강황을 꾸준히 먹어도 염증이나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의아해하셨던 적은요? 강황은 분명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강황과 함께 먹는 몇 가지 음식들이 오히려 강황의 좋은 효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몸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좋은 약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듯이 강황도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강황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강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고 불필요한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몰랐던 강황 섭취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강황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과도하게 기름지고 가공된 식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이 지용성이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올바른 지식이죠. 강황의 커피민 성분은 기름에 잘 녹아 흡수되기에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기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강황을 드시면서 동시에 튀김,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혹은 고도로 가공된 육류처럼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함유된 음식들을 함께 드신다면 이는 강황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강황가루를 한 스푼 떠서 방금 튀긴 치킨이나 기름기 많은 피자와 함께 먹는다고요. 물론 강황은 지방과 함께 흡수되겠지만 그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염증 유발 성분과 소화 부담은 강황이 가진 항염증 효과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우리 몸은 이처럼 과도하게 기름진 가공식품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과정에서 속쓰림, 더부룩함, 설사 같은 소화 불량 증상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더욱 힘든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이 몸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강황은 마치 우리 몸의 경찰관 같아서 나쁜 염증 세포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새로운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강황이 제 기능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강황의 온전한 항염증 효과를 누리시고 싶다면 강황을 드실 때만큼은 과도하게 기름진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함께 건강한 오일, 예를 들면 아보카도나 견과류, 생선 등 몸에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황가루를 살짝 넣은 채소 볶음밥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거나 강황을 넣은 스무디에 아보카도나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황의 흡수율도 높이고 몸에 좋은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강황을 드시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만큼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해줄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황과 함께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량의 혈액 희석 특성을 가진 생강, 마늘 같은 특정 허브나 향신료들입니다. 강황은 그 자체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한 혈액 희석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반적인 요리에서 사용하는 강황의 양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강황 외에도 생강차, 마늘즙,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보충제 등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을 가진 다른 식품이나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생강차를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고 음식에는 마늘을 듬뿍 넣고 거기에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 보충제까지 챙겨 먹는 분이 강황까지 다량으로 섭취한다면 드물게는 출혈 위험이 미미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혈액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액 희석제는 특정 기전으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강황이나 생강, 마늘 같은 천연 혈액 희석제들을 과하게 추가하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멍이 잘 든다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런 음식 조합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식단에서 이 정도의 양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적정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유불급,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새로운 식품이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외로 약과 음식 혹은 음식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강황을 비롯한 좋은 천연 재료들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임을 잊지 마세요. 생강과 마늘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며 적정량 섭취 시 강황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황과 함께 드실 때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정제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강황과 설탕이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시죠?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정제 설탕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는 인슐린 수치를 높이며 결국 몸 안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촉진하게 됩니다. 강황은 우리 몸에 쌓인 불을 끄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제 설탕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씨를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소방관이 아무리 열심히 불을 꺼도 옆에서 계속 불을 지르면 불은 절대 꺼지지 않겠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동시에 단 음료수, 과자, 빵, 아이스크림, 달콤한 디저트 등 정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강황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황의 항염증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과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보다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설탕 섭취에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곤 하는데 이때 설탕이 많이 첨가된 가당 요거트나 시판되는 달콤한 우유를 사용한다면 강황의 좋은 점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강황을 드시는 진정한 목적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라면 강황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는 단지 특정 식품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해로운 식품을 줄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황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들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천연 단맛이나 소량의 꿀, 스테비아 같은 건강한 감미료를 이용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대신 채소,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강황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강황은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강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세 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기름지고 가공된 식품들은 강황의 항염증 효과를 방해하고 소화기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황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하지만 그 지방이 건강한 지방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다량의 혈액 희석 특성을 가진 생강이나 마늘 같은 특정 허브나 향신료들과의 과도한 조합은 일부 민감한 분들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적정량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제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들은 강황이 열심히 줄여주는 염증을 다시금 유발하여 강황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강황 섭취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식단에서 설탕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강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조언들입니다. 강황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아시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강황이 우리 몸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섭취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강황을 더욱 현명하게 섭취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강황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조합 중 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